자, 안녕하십니까. 금액자산과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재배원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증권방송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되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자료는 100%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렇죠. 차세대 배터리로 교체하라.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게 아니라 2분기와 3분기 2Q와 3Q 때, Q는 커트란 뜻입니다. 영어로 2Q, 3Q 때 이런 거 몰라도 돈 버는 건 별로 지장 없지만 진정성만 있다면 2분기와 3분기 때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 배터리 주식 물린 것은 최소한 절반이라도 팔아서 차세대 배터리로 교체하는 게 리스크도 줄이고 결국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한 그 노력의 대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음극이 없는 무음극 배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적인 또 배터리, 지금 벤처나 다른 데서 하는 또 배터리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배터리를 공부를 차세대 배터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종목이 뭔지 찾아서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가격이 조정받을 때 비중을 좀 사놓고 집중 투자는 기회가 왔을 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10배는 여기서 나온다. 10배짜리는 시작점에서 10배가 양극재 안 나옵니다. 음극재도 안 나옵니다. 시작점에서 10배가 나오는 건 차세대 배터리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 여기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전문가뿐만 많을 텐데요. 전기차가 고성장하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급성장하니까 얼마까지 간다. 전부 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틀렸습니다. 캐즘이라고, 제가 캐즘 아이라고 수탁 이야기했잖아요. 23년도 4월부터 6월에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24년부터는 양극재는 적자까지 나올 거다. 그리고 계속 1년으로 악재만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양극재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관리 종목 되는 게 있어야만 바닥이다. 그렇더라도 그게 끝나지 않는다. 26년도까지 배터리는 공급 가행이다. 오히려 27년도 또 공급 가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불투명합니다. 업황 개선이. 그래서 근데 차세대 배터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고 오늘은 미국 시장 리뷰를 하고 국내 시장 간략히 전망하고요. 그다음 유망 섹터는 최근에 유망 섹터는 경기 민감주 해드렸죠. 경기 민감주는 가격을 싼 걸 사고 싶으신 분은 경기 민감주 사시면 되고, 단기 매매를 빨리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 차트 다 알 수 있는 분들은 강세 있는 종목, 섹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나이도 들고 잘 모르면 바닥권에 있는 월봉상으로 바닥권 거 사서 1, 2년 기다리면 최소 수익이 30%, 50%, 100% 납니다. 지금 경기 민감 사면 기본적으로 50% 나올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미국 주식 사면
미국 주식은 아직 4월, 뭐, 3월, 4월, 이렇게 조정받을 걸 보여요. 여름부터는 강세일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회복되는 거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반짝하다가, 미국 장도 내려 반짝하다 다시, 올해 4분기 이후부터 만약 경기를 못 살리고,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로 생각된다면, 저점 다 깨고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지수도 마이너스 30%로 빠질 거로 보여요. 30-40% 지수 기준으로. 그럼 대다수 종목은 반타작 나는 거죠. 그런데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좋습니다. 미국은 15년 15번 15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주식이 한 몇십 년 동안 급락한 데가 있습니다. 급락. 15년간 15차례 급락한 것 중에 13차례나 1년 안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사놓고 걱정할 거 없는 거죠. 1년 안에 다 회복되고 있는데 1년 이후에 내가 사고 1년 뒤에부터 이익이 난다면 반타작 됐다가도 1년 뒤에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익이 나서 2년 동안 보유한 그 수익률을 다 보존할 수 있다면 한 20% 이상 난다면 은행에 넣을 필요 없이 여유자금 주식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자, 보세요. 군뱅이처럼 천천히 가는 주식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24년이에요. 24년가에 2007년도잖아. 17년도. 14년, 15년 동안 보세요. 18년 동안 보면 양봉이 안 난 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죠. 5차례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열여섯, 19년, 올해까지 치면 19년 동안 원봉이 발생된 것은 지금까지 포함 5번밖에 안 되죠. 원봉에서 무조건 사면 돈을 벌었잖아요. 종가까지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2009년도니까 8년도, 7년도, 2007년도죠. 2008년도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그 다음 잘 안 갔어요. 그때는. 그죠? 그럼 행보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갔죠. 이때부터는 2012년도 이때부터 미국의 AI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AI 시대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넷플릭스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서 돈 버는 그런 시대, 클라우드 시대고요. 2022년도 이때부터는 23년도부터는 AI 시대, 요건 AI 시대고요. AI 혁명 시대입니다. 이건 제가 주식으로 AI 혁명 시대 이야기한 건 제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 혁명이란 얘기를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랑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때부터는 5차 산업혁명이라 이렇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요 DB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있으면 이것을 초연결 5G로 초연결합니다. 초연결. 그래서 모빌리티 시대, 무선 이동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핵심 수혜주가 뭐예요? 반도체 메모리잖아.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5G 플러스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5G 기업들, 그 다음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MCU 칩이라든지 이제 200mm 웨이퍼 들어가는 거, DB 하이텍, 뭐 요런 주식들이 뜨는 시대. 그 다음 모빌리티 관련된 이동이니까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는 이미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혜주기 때문에 1등 수혜주. 각 섹터별
자, 심장이었죠. 요때 시대에. 요때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모빌리 이동하는데, 유선 시대였다가, 이거 무선 시대는 거죠. 이동통신은 그 전에 나왔지만, 이게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된, 무선으로 가는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럼 기름으로 갔는데, 이제 배터리로 가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왔었고요. 그 자동차 패러다임이 엔진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뀐 거예요. 이제 5차 AI 혁명 시 여기서 한 단계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요걸 딱 생각하시면 모든 결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어떻게 하면 4차 산업, 5차 산업, 즉 AI와 AI 혁명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딱 구분됩니다. 여기 23년도, 22년도 10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사이에 애매했는데 3월부터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3월부터 엔비디아는 알 수 있었고요. 전 엔비디아는 뭐 $100 초반에도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346에서 150 이하 와서 이제는 모든 돈 올인해도 무조건 346원 돌파하기 때문에 $100대 사면 120달러 사면 3배가 보장되고 160달러, 170달러 이하서 2배가 보장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00다. 10배가 간다. $100 때부터. 맞죠? 그 23년도 4월에 이미 포스코프처럼 양극재 팔아서 이제 다시는 안 산다. 6월달까지. 전부 다 엔비디아 올인하려고 했습니다. 한 종목. 과거에 내가 한 종목 샀는데 미국 주식. 이제는 한 종목 사지 않아요. 한 종목 살 만한 주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몇 개 샀는데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시대로 옳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 사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딱 요 기준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4차와 5차를 구분하는 핵심적 의제가 있습니다. 의제. 회의를 하면 의제를 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의제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AI와 AI 혁명 시대 인간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인간을 대체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혁명 시대는 23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심하죠. 1, 2, 3년이니까 못 가는 거 변곡점이. 그래서 등락이 심하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AI 혁명 시대는 한 15년, 뭐 20년 이렇게 이어지니까 2040년까지. 그래서 AI 혁명 시대 수혜주는 2032년 정도, 2023년이니까 10년, 무조건 10년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만으로. 팔지 말고. 과거에 배터리의 모든 것 할 때 배터리 주식은 10년은 먹게 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020년도 고점이 나올 걸로 보이지만 5G 아니다. 양극장 2025년 고점이기 때문에 2023년도 아마 고점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 전에 17년도 18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맞아떨어졌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여기서 기준이 있고 여기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4차고요. 여기가 5차고 AI고요. AI 혁명 요 기준은 여기 아젠다가 뭘로 보냐면 인간을 대체하냐. 과거에 99년도 IT 버블이 올 때 컴퓨터가 이제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컴퓨터가 다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컴퓨터 관련주들이 막 100배씩 1년에 100배가 새로운 기술은 100배 가고요. 1년 만에 엄청난 시세가 났었어요. 근데 타자기 정도보다 좀 더 좋은 거 인간을 도와주는 거지 대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한 20년 흘러가면서 이제 인간을 대체한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럼 인간 또 20년 지나면 컴퓨터 286 컴퓨터에서 타자기를 대신하고 일을 뭐 타이핑을 대신하고 계산을 대신하고 계산 컴퓨터 다양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인간을 도와주죠. 보고서를 내 대신 써주진 않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 참고해서 지금은 보고서도 말만 하면 얘가 다 써줘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내가 그것을 요구 조건이 까다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대체해주죠, 인간을.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로봇가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것이고, 대체하는 거죠. 내가 쇼핑을 어디 가서 옷을 골라야 되는데, 내 대신에 쇼핑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옷을 대신 사오는 게 아니라, 3D 벡터 공간이 아니면 메타버스 세상 가서 우리 주인님, 예를 들어 동방버 사람은 동방버스 비서인 에이전트는 동방석사라는 만약에 에이전트가 있어요. AI 에이전트. 요게 내가 인조인간인데 얘가 내가 데리고 다니요. 한 10억 주고 사서 옆으로. 그러면 얘가 내가 오늘 내가 4월 5일 날 결혼식 친구 딸 결혼식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면 돼. 나한테 올리는 거 한 벌 좀 해서 사와. 그러면 얘가 나의 체형하고 지금 현재 몸매랑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력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 날씨도 다 데이터를 알아보고 날씨 다 알아보고 요즘 유행까지 다 알아보고 얘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를 주인을 놓고 입혀보는 거죠. 입혀요. 이런 색깔 나한테 보여줍니다. 딱 내 눈앞에 요 동방석사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내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자 이런 스타일 네 가지 스타일을 딱 그 주인님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주인님 스타일 어떤 게 좋아요? 그럼 나는 2번 좋다. 그럼 얘는 2번을 해서 그럼 이제 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알아서 거기 가게 찾아가서 주문하고 화폐 지급하고 모든 거 계산해서 택배까지 해서 우리 집으로 딱 오면 입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요거는 검정색이고 요거는 파란색이고 요거는 녹색이고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그죠? 근데 나의 체형이 내가 배가 나왔으니까 배를 가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을까? 그럼 요 네 개 중에 그러면 물어보면 얘가 또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퍼레이터, 오픈 AI의 AI 에이전트가 오퍼레이터라고 명명돼 있죠. 이제 여기서 하면서 내가 여기 우리 카카오도 여기에 카카오에 또 여기 같이 서비스 협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아직 뭐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오늘 저녁 10시에 동방박사 저변 전문가 공개 방송 하는데 어디서 할까요?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입력을 다 해야만 상대방이 그 톡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카카오톡에 입력하는 창을 열어놓고 제일 밑에 보면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딱 누르면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면 입력이 정확히 돼요. 딱 엔터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강화되겠죠. 내가 글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글 쓰는 거 읽을 줄 알아도 글을 쓸 줄을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외국어를 수백 개의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핸드폰 한 개만 들고 삼성 갤럭시 25나 뭐 2030년 이런 거 한 개 들고 계속 발전되겠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냥 말하면 내 핸드폰을 통해서 말하면 내가 핸드폰 스피커 켜놓고 내가 이어폰으로 말하면 그냥 스피커가 나의 목소리로 똑같이 핸드폰에 있는 스피커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한국말 하면 얘가 영어를 하면 뭐 티베트 언어다, 몽골어다. 만약 몽골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어폰 끼고 말하면 여기 핸드폰에서 얘가 해서 일로 해서 몽골어로 스피커로 딱 얘기해줘요. 아니면 이어폰까지 해도 되고죠. 이게 이런 건 아주 쉬운 거죠. 즉 사람을 대체해 주는 거죠. 이미 동경대에서는 한 20년 15년 10몇 년 됐습니다. 순수 외국어가 없어졌죠. 국어국문학과 국어과는 다른 거예요. 영어과가 있으면 영어과는 하고 영어 영문학은 다.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영어과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죠. 외국어를 공체적으로 영어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대치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세상에 왔어요, 그죠? 그럼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돈이겠죠, 이제. 에이전트 사는 것도 지금 중국의 군무 춤추는 로봇 1억 2천만인가 되는데 순식간 다 동나버렸어요. 몇 대를 파는 정확히는 여기 그냥 판매가가 1억 2천인데 다 동나버렸어요. 춤추는데 옆에 조깅하면 심심하잖아요. 아침에 누구 또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깅 같이 하는 로봇 중국도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 하면 엄청 싸지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는 믿기 좀 힘드지만 로봇 제작하고 이 기술은 지금 로봇 기술을 이제 아주 세밀한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고요.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AI 쪽으로도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래서 행동, 크게 하는 행동, 공장에서 일하는 걸 정도라든지 아니면 옆에 달리기가 뛰어 이런 것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중국이. 근데 이것도 결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결국은 앞서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로 엄청난 걸 사가지고 그걸 공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계속 사람들이 주가를 보고 내가 다들 똑똑한 애널리스트로 개인도 그렇고 전부 다 주식을 보면서 이 회사가 중국보다 FSD가 뒤처졌니?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트럼프가 싫어서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싫은 거예요. 트럼프 싫으니까 모스크 시코인 그래. 월봉 차트로 보시면 연봉 차트예요. 만약에 여기 내려왔어요, 그죠? 이렇게 끝났다 쳐요. 이렇게 끝났다 쳐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지만 끝났다 치고,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끝났다 치면 연봉으로, 그럼 이 시세가 여기가 고점이고 다시 안 가면 이렇게 갔다가 파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지금도 목표가를 120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0달러에서 488달러 갔어요. 그래도 얘들이 목표가 놀리지 않다가 130달러 있다가 목표가가 늘리고 그래서 488 갔어요. 그때가 이 사람들은 또 목표가를 120에 낮춰서 내려오니까 웬걸? 이미 이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근데 내려온 게 130달러 내려온서. 모르는 게 있죠. 테슬라의 아주 우호적인 웨더부시라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도 늘 테슬라가 좋다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젠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바닥에 온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어저께 테슬라 CEO가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정부 일을 더 한다. 도지위원장을 하겠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 테슬라 직원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 우리 지금 말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우리는 해낼 것이고 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상 못한 걸 얘들이 해내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도 대중화시킨 것은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8 전기차 아카데미 하면서 전기차가 그 시대가 올지 말지는 무조건 테슬라 흑자전환, 영업이 흑자전환하면 전기차 시대 오니까 그때는 시세가 폭발하면 그때 팔면 된다. 만약 팔고 싶으면 아니면 안 팔아도 되고 그게 19년도 가을입니다. 그럼 19년대 가을에 이미 테슬라가 영업 흑자전환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 집중하고 안 사고 23년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계속 사가지고 물 타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왜? 19년도는 20, 21, 22, 22. 몇 년 들고 가기 싫거든? 빨리 내놓으고 빨리 먹고 나오고 싶거든? 빨리 돈 벌고 싶거든? 평생 돈도 못 버신 분들이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버냐고요? 일해서도 못 버는데 먹고 살기만 했는데. 도박이죠?
단 몇백만치만 사놔도 300만치만 샀어도 돈 100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0만 사서 돈 1000만 원 됐으면 300만 돈 1000만 원 만약 갈아타고 싶으면 엔비디아 샀으면 1000만 1억이잖아요. 또 엔비디아 1억 중에 3분의 2 팔아서 테슬라 사든지 아니면 3분 절반 팔아서 아니 3분의 1 팔아서 테슬라 사고 3분의 1은 또다시 앞으로 100배 막 10배 기본 100배 갈 수 있는 주식을 300만치만 사놔도 3억은 기본 100배 나오는 기본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 사놓으면 되잖아요. 10년 뒤로 보고 사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죠? 내 눈으로 보고 주식하니까 맨날 깨먹잖아요. 기업 분석할 줄도 모르는데 기업 분석할 줄 모르고 테슬라 사면 테슬라가 어떻게 손해봐요? 손해보면 안 팔면 되지. 여기서 사도 안 팔면 이익이잖아요. 여기 이익 났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럼 21년도 사가지고 22, 23, 23년만 이익 났네. 20% 최대 최고가 사도 사가지고 있다가 폭락하면 만약에 이렇게 샀어요. 여기서 1000만이 샀어. 그 얼마예요? 70% 빠졌잖아요. 3, 40이니까 70% 이상 빠졌네. 80% 빠졌어요. 248? 414니까 248? 85% 빠졌네. 그죠? 그럼 70% 이상 빠져. 70%딱 빠지면 찍으면 고점에서 생각하면 414니까 70% 얼마예요? 3, 42, 120달러. 120달러 딱 찍으면 그때 내려가면 무조건 뭘 하면 되죠? 70% 딱 찍으면 그때 레버리지 쓰면 되죠. 1000만 원 가지고 300 남았어요. 그럼 300가 50% 쓰면 되죠. 150만 더 사는 거죠. 그죠? 그럼 뭐 300만 원이 얼마요? 450만 돼 있잖아요. 여기서 120에서. 그러면 460 가면 480 가면 4배잖아요. 450에 4배 얼마예요? 4, 50, 4, 46 18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여기 20%면 800만 원 벌었네. 또 갖고 있다가 또 488에서 또 다시 125면 또 하면 되죠. 뭐 못하네. 그죠?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마치 멀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워런 버핏도 레버리 쓸 때는 항상 고점에서 반타지 때고 막 큰일 있어. 그때 쓰는 거지. 아무 돈 올라가면 여기서 잠깐 먹거나 레버리 쓰고 먹고 레버리 쓰면 되겠냐고. 그죠? 저희는 못 쓰게 하지만 레버리지 얘기 아니라 그렇죠. 아직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해내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미래 주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뭐 중국의 딥시크, 우리나라 뭐 AI 반도체 정부에서도 18,000개밖에 안 사는데 AI 반도체 H100에다 산다면 1800개밖에 18,000개만 사는데 계획이 테슬라는 20만 개인데요. 대한민국보다 세계 경제성 OECD의 10등 국가보다도 10배를 사는데요. AI 반도체.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뭔가 해내겠지? 뭘 해내요? FSD라든지 피지컬 AI도 전부 다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중국 FSD 뭐 BYD가 판다 그래도 로봇하고 다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은 FSD 자율주행 솔루션은 믿음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도 주행 보조장치 앞뒤 차선 이탈 방지와 앞뒤 따라가잖아요. 벤처 거는 믿어요 많이. 그런데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것은 잘 못 믿겠어요. 현대기아차가 좀 이런 건 좀 잘해요. 이제 주행 보조장치 반자율주행을 현대차도 잘하는데 현대차는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앞차 가고 뒤차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리를 뭐 50m 설정해 놨다 쳐요. 그래도 이 가다가 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냥 계속 달리다가 50m 가야만 이제 속도를 이렇게 앞차만큼 줄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면 벤츠의 자율주행은
가다가 저 멀리 있어도 이미 해서 어느 정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여기가 기준점이 있는 걸 모를 정도로 스무스하게 줄어들어요. 여기서부터 줄이는 게 러프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줄어들어요. 여기서부터 설정해놔도 훨씬. 그래서 이게 그리고서 믿음이 신뢰도 이런 게 중요한데 자율 기계라는 것은 솔루션은 믿을 수 있으면 인간이 자율주행이 빨리 안 오는 게 믿을 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가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보다 인간을 못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거짓말하고 인간이 실수하는 거지 기계가 실수하고 거짓말하냐고요. 프로그램만 잘 짜놓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들이 그렇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테슬라가 얘기한 게 많아요. 머스크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테슬라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30달러에는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이나 우리 회원들한테 230달러는 이건 우량주기 때문에 세계 10등 안에 든 우량주예요. 이익도 많이 내는 회사죠. 적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480에서 230이 반타작이잖아요. 100% 보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올해 될지 내년일지 모르겠지. 100% 보장됩니다. 100% 보장되면 장기 투자자는 10년을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1년에 10%인데.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주식은 300달러 이하에서는 3000조를 사도 3000조를 못 사지만 300조를 사도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앞으로 AI 혁명 시대에 FSD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로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로봇은 이거 하위 개념이에요. FSD 큰 산업 밑에 로봇 산업이 있는 것이고요. 요 밑에 인조인간 산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FS 풀 셀프 드라이빙 요 자율주행 개념은 공부를 해야 되죠. 완전 자율이 되면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돌아다닐 수 인간처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는 훨씬 더 자동차 먼저 적용된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아주 요구하는 거죠. 사람 치면 죽으니까. 그건 로봇은 서로 부딪혀 안 죽잖아요. 인간만 하니까. 그래서 요 FSD가 완벽히 돼야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와 6G로 연결되면서 거기로 정보도 이양하죠. 내 눈으로 보고도 직접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드론 산업, 우주 산업, 전쟁 산업 모든 게 FS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전쟁은 항공모함도 필요 없어요. 물론 항공모함 있으면 되지만 인간이 필요가 없죠. 그죠? 로봇도 나만은 인간보다 더 작은 로봇개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현지 상황하고 전지 작전 개념 다 배우고 작계를 삼국지에 장군들 했던 거, 책사들 했던 거 다 이미 머릿속에 다 있지. 데이터 센터에 다 있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판단과 추론은 금방 몇 초 안에 끝나지. 양자 컴퓨팅 기술로 100년을 계산할 것을 몇 초 안에 다 끝내버리죠. 모든 작전 개념이 들어가 데이터만 돼 있다면 서버 센터에 알래스카의 데이터 센터에 거기와 통신만 연결되면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전쟁 개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전이. 그럼 그 중에 내가 현장 지휘상의 현장에서 내 눈으로 본 것을 군인 로봇이 보고 해서 이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 결판 나는 거죠. 핵폭탄이 뭘 필요했어요? 똑똑한 인조인 로봇 군인들이 100명만 풀어놔도 이서 100명이면 한 대대가 몇 명이지?
10명, 100명 한 중대 정도 넘네, 그죠? 대대 정도 되겠네, 200명, 100명이. 대대 정도의 병력으로 상대방이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걸 이겨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드론도 있지, 날라다니지, 조그만 게 잠자리처럼 날라다니는 조그만 것도 있을 수 있고, 만들기 나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FSD 완벽하게. 그것을 지금 AI 반도체를 세상 20만 개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머스크의 그 계획을 내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은 좌우돼. 내가 굳이 그런 공부할 필요 없잖아. 나는 테슬라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만 조금만 가지고는 거기다 100만원 투자해도 되죠. 맨날 전기차 100만 투자했으면 얼마예요? 이 테슬라 주식을 애널리스트 뭐 포장쳐서 전기차 만든다고 무시하고 단차 현상이 심해서 무시하고, 그런데 이걸 트럼프 머스크의 머릿속을 생각하고 그 4% 있는 세상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오는 세상이지만, 그때 주식을 내가 100만치만 사놔도 이게 400배 올라갔는데 2010년도 샀으면 여기 500배 올라갔어요. 그의 절반 먹어도 250배 먹었어요. 그죠? 100만원 가지고 1억이잖아요. 100배면. 그런데 또다시 마찬가지. 그럼 100만원 팔았다가 또, 그 사람들 돈이 막 10억 샀으면 100억이 됐잖아요? 10배는 기본이니까. 여기서 산 게 몇 배예요, 그죠? 2019년에 산 사람들, 전기차가, 흑자 전환됐을 때 산 게 얼마예요, 돈 닦아? 10달러 되잖아요? 24달러 사도 10배, 그죠? 10억 산 건 지금도 100억이에요. 만약에 팔았다, 좀 팔았다, 50억. 100억에 50억 팔아먹었어. 와, 싸네? 자금 들어올 건 수탕이 많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도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돈 생기면 더 사는 거죠, 이때처럼.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세상.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중국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딥시크라고 생각하죠. 딥시크. 이런 얘기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딥시크. 오픈 AI가 1억을 썼다면 얘는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IQ 100이라면 100을 냈다 쳐요. 근데 얘가 계속 적은 비용으로 얘를 비싼 컴퓨터 반도체 사가지고 비싼 수준으로 갖다 쳐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얘는 돈이 없는 국가도 어느 정도는 생존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엄청난 비싼 걸로 계속 가는데 앞으로도 돈이 엄청 많아서 얘는 계속 하면 결국은 이 비싼 기존의 앞으로 H100이라든지 블랙엘보다 루비는 AI 반도체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쓴 얘는 아직도 돈이 적어서 하면 결국은 얘가 이기는 거예요. 돈을 많고 비싼 거 사가지고 하는 사람 이기는 거지. 같은 뭐 비슷해요. 가방의 효과는 비슷하죠. 만약에 루이비통의 가방하고 똑같은 모습 짝퉁을 해놨어요. 그럼 짝퉁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죠? 효과와 남들도 알아준 거 똑같아 쳐요. 그래도 결국 명품을 계속 사가지고 쓰는 사람이 결국 이기잖아요. 짝퉁 중간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자가 생기잖아요. 훨씬 더 명품보다 더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그건 단기적 일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또 올라가니까 중국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장기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H100을 10만 개 샀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이런 기업, 테슬라 이런 기업이 전부 다 엄청나게 사가지고 이렇게 AI, 엔비디아 저렇게 성장하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것도 AI 반도체를 해서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중국도 양자 컴퓨터를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반도체를 좀 AI 반도체에서 빨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회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미국은 뭐 지금 셧다운은 해결됐으니까 그냥 가면 되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으니까 큰 시세가 나눌 때는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한 달 뭐 아직 4월달 정도 돼야 관세 영향은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여서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등락을 할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이것은 2022년도처럼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때 빠져서 이미 코로나 때 돈 푼 걸로 다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락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미국 장도. 지금 그걸 뭐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를 걱정하진 않잖아요. 관세는 협상을 위해서 지금 떠드는 거지. 결국 어느 정도까지 상호 관세 하더라도 다 주가는 큰 뭐 경기 침체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나한테 지금 우리나라는 기대가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다가오면서. 자, 중국도 보시면 나스닥 뭐 중국 보시면 이렇게 중국 이거 빠졌잖아요. 그죠? 좀 중국은 여기서 월봉 차트 보면 여기서 안 빠져야 되는데 월봉은 괜찮아 아직까지. 그래서 원봉이잖아요. 여기 잘 12평선 잘 유지해드려야 됩니다. 3200 아마 유지해주고 좀 더 이미 매물대로 돌파해서 월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중국 지금 정권시장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정시를 살려서 내수를 죽이지 않겠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SOC 투자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때문에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살려서 금융시장도 살리고 부동산은 뭐 구조적으로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산업이 지금 어려워요. 의료계 무너졌죠. 요즘 내가 가족이 병원에 있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는데 가족이 있어서 이제 내과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에 전문의가 없어요. 전문의가 제일 최상위 의사죠. 신경과는 뭐 있었지만 전문의가 없다더라고. 내과도 그만큼. 그리고 레지던트부터 전공의들부터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엄청 바빠. 그 교수 의사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바빠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료계 무너졌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은 뭐 탄핵 때문에 장사 잘 안 되지. 중소기업 무너졌죠. 대기업인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도 무너지고 있지. 부동산도 강남만 낫지 나머지는 이미 지방은 무너졌고 있고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지난 게 지금 58년 개띠가 68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그럼 66세, 67세 전만으로 이제는 활력을 아직은 괜찮지만 70 이상보다 활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진입되는 거죠. 여기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심각하게 내수도 그렇고요. 앞으로 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있어도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8% 성장했어요. 2.2% 4분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우리가 일본이 없다 망한다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일본은 살아갔습니다. 아베가 살렸습니다. 아베가 지금 세상에 없지만 일본의 여러분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 들었다고 60, 70이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세상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뉴스만 보고 정치에 빠져서 나하고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좀 맨날 똑같이 정치인이 가봤자 그거 가서 뭐 편들고 해봤자 뭐하냐고요. 이미 나는 60 넘어서 퇴직한 나이인데 사회가 뭘 하든 자기들 알아서 살겠지. 젊은 사람들 알아서 해가지고. 우리는 60 넘은, 전 아직 60 넘으신 분들은 세상에 말하든 뭐 쟤들이 어떻게 쟤들이 크면 어떻게 애들 더 잘 삽니다. 우리보다. 알아서 다 잘해요. 그죠? 쓸데없는 걱정 안 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하지. 걱정 안 해요. 그죠? 베이비 부모들은 어렵게 살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요즘 애들 뭐 그러냐고요. 만약에 그냥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잘해요. 뭐 알아서 다 살아가요. 그죠? 젊은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까 설거지도 하나 못하는데 그래봤자 결혼해도 애도 똑똑 잘 키고 잘해요. 또 배워서 요즘 뭐 금방 인터넷 있는데 유튜브도 있고 뺄거 다 있는데 금방 배우지 뭐. 나이 드신 돈이 자식 키우다가 여유자금 주식할 돈 1억도 없는 60세 넘어서 그동안 계속 도박만 해가지고 10년 20년 뭐 투자 100만 200만 투자 안 해놓고 돈이 없는 이런 분들이 걱정이지. 앞으로 더 걱정이. 집 한 채 있어서 집 한 채? 이걸로 내 노후가 보장되겠냐고요. 그죠? 서울에 살면 10억 이상이니까 괜찮다 치고도 그럼 서울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60인데 10억 집 한 채 10억도 있어요. 15억 있다 치고 은행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연금 나온다? 국민연금 200만 나온다 쳐요? 국민연금 계속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10년 뒤에 그러면 70세부터 국민연금이 안 나왔다 치고 집값은 반의 반타작 됐어요. 그죠?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지금은. 만약 온다 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죠. 그죠? 그런 공부를 해야지. 일본은 그죠. 요럴 때, 1920년 때 부동산 값이 여기서부터 10분의 1 타작됐습니다. 20억짜리가 2억에서 4억짜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 6억 이렇게 왔나 봐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도 아직도 반의 반타작이에요. 반의 반타작은 20억이 5억 온 거잖아요. 반의 10억 반타작. 10분의 1 타작 됐다가 올라가서. 자, 그래도 주식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전광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때 일본에 그 정권산 전광판이 있었어요. 인터넷도 잘못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전자로 쫙 뽑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막 팩스 보내고 그랬대. 몇 년 전부터 해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뭘 해? 어르신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고령화 우리보다 10년 일찍 왔으니까 정권사 가가지고 소수 모임 뭐 10명 20명 있으면 거기서 배우는 거 주식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배워서 배당에 대해서도 배우고 주식의 바닥 가치 평가하는 거 배우고 해가지고 주식을 사 먹었던 조금씩은 은행 갖다 주면 1%도 이자를 안 주니까 그 중에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80만 원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요 80만 원을 저축 안 하고 한 50만 하고 30만 원을 주식에 계속 집어넣고 안전하게 배당을 받아야 배당 1%짜리만 늘 배당 주는 건 그런 주식을 사 모았어요. 1% 2% 주는 배당률만 하더라도 소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주식이 지수가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19, 20, 12년도 2012년부터 와 엄청 미국처럼 올랐잖아요. 니케이 200, 225 지수가 10,000포인트 쳐요. 10,000포인트에서 4배나 올랐잖아요. 4배 올랐으니까 13년 동안 12년 동안 4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1년에 4배가 올랐으니까 1년에 3%, 30% 오르면 10년이면 300%잖아요.
1년에 갖고 있는 최소 20-30% 수익이 났다는 거죠. 우량주들은. 은행 이자에 20배, 30배 났어요. 몇 배씩 올랐습니다. 상사 주식도 오르고 배당 많이 준 다 올랐어요. 그 주식 한 사람은 잘 먹고 살아요. 배당만 받아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주식 배당 받으려 이렇게 장기 들고 가면 안 돼요. 일본은 왜 됐을까요? 일본은 원래부터 세계 2등이었고 국채를 95% 일본이 갖고 있으면 일본이 절대로 안 망해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데 돈 갖고 팔고 어디 해외로 떠나고 그죠. 돈을 국가가 일본 국가가 정부가 빚이 우리 GDP보다 몇 배 많아도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당장 갚아도 안 되니까. 국민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있어서 일본 극장계 이봐요 주식가 그 주가가 종합주가지 그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각하죠. 심각하잖아요, 그죠? 2000포인트예요. 2007년도 2000포인트. 5년 97년도부터 1, 2, 3, 4, 5 1, 2, 3, 4, 5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 좋았죠. 양 두 개 또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으로 전부 다 좋아지고 경기가 세계적으로 같이 또 윤석열 정부 3년 잃어버린 또 가죠. 지금 이제는 기대감이 다시 새로운 정부로 기대감이 간다면 만약에 탄핵 인용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나오겠죠. 항상 이렇게 됐죠. 그럼 기대감 이미 주식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년까지 돌파한다면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이다. 이 거래가 많은 걸 이제 우리가 거래가 많잖아요. 여기서 이걸 돌파를 해줘야만 우리가 그리고 글로벌 미국 경기가 내년에도 좋다. 그러면 유럽 경기가 좋아져요. 독일이나 이런 데가 지금 좋아요. 경기가.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 재건을 하게 되면 근로 물자와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보다도 유럽에 특히 독일하고 제조업 국가도 좋은 거죠. 소비국 국가도 좋지만 그래서 독일을 보시면 이미 독일 닥스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급등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새 정부가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치르지 않으면 끝났고요. 대선 치러진다면 독일하고 유럽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해서 하나의 엄청난 큰 국가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국도 원자재도 하고 그래서 이미 독일의 재건 주식 올라갔고요. 방산도 그렇지만 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 빨리 좋은 게 나타나요. 한국 코스피 요 모양이 좋잖아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다행히 폭락이 딱 있다가 작년 이게 내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깨지고 2000도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는데 다행히 탄핵이 있어서 탄핵 인용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탄핵을 기각을 바라는 사람은
저를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분석이죠. 분석. 그래서 나의 정치적 사상과 주식 투자 돈 버는 걸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CEO들 그룹의 오너들 재벌들 중에 이미 보수에 빠진 보수적인 재벌들은 망해갖고 있고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 혁신을 계속해서 갔던 기업은 승승장구하잖아요. SK 하이닉스 계속 승승장구하죠. 그 다음에 두산 하나 계속 자기들이 잘하는 걸 밀어붙여서 왔죠. 지금까지 혁신해가지고 방산도 그렇고요. 이런 데 혁신해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하는 기업들 알테오젠 이런 거 잘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냥 기존에 빠져 있으면 보세요. 과거에 롯데가 빠져 있다가 거의 망했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친환경 별거 다 하잖아요. 신성장을 형제간 싸우다가 그냥 그것만 먹고 살면 된다고. 현금 장사니까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도 이럴 때 건설하고 뭐 유통하고 해도 애들 혁신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도 혁신 안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 뭐 있어요? 삼성은 지금 혁신한 유일한 삼성그룹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주식은 삼성에서 과거에 제가 2017년도도 그랬지만 삼성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장기 투자는 삼성 SDI밖에 없어요. 지금 반태작 났지만 그래도 다시 얘는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가잖아요. 투자하고 혁신하잖아요. 삼성 뭐 메모리 반도체 이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은 이미 하이닉스가 따라잡을 거예요. 뭘 하나고요? 안 하잖아요. 바이오 좀 해. 바이오 시밀러도 셀트는 늦었지만 어쨌든 그건 돈 벌고 있고. SDI가 뭘 해야 돼요? 얘들이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 피지컬 AI를 이미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뒤처진 기업 휴보 아빠가 했던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안 좋은 기업, 얼마나 이상한 게 아니라 혁신도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었는데 삼성이 돈을 그렇게 대줘서 이제 삼성이 가져갔으니까 야 이런 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현대차가 혁신하니까 잘하잖아요. 현대기아차는 과거에 수소차 빠져도 못하다가 정의선 회장이 들어와서 강력히 밀어가지고 이제 전기차로도 가고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현대차가 갖고 있잖아요. 정의선 회장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막 덤블링하는 로봇 있잖아요. 삼성 그것도 못하잖아요. 삼성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말 레인보우 휴머노이드지 휴보 그 어디야 박물관에 가 있어요. 휴보가 휴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때 뭐 커피 따르는 로봇 아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을 갖고 옵티머스처럼 계란을 잡을 수 있고 손가락 기술을 갖고 있는 로봇 회사 사야지. 그리고 마찬가지에 또 저한테 계속 들었으면 주식을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는 팔고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을 어디다 설치하냐고요? 앞으로는 산업에는 로봇 인조인간이 들어가서 작업할 텐데 인조인간 즉 휴머노이드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되죠. 그거 기술이 높은데 손가락 기술 제일 높은 것은 테슬라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막 춤추고 다 난리인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뭘 하고 있냐고요? 레인보우가 뭐 하고 있어요? 휴보 아빠도 그 가이스트 교수도 그 박물관에 있어요. 그 휴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니까 레인보우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삼성 하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주가가요. 요걸 뭐 삼성대 로봇 한 3,500억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현대차가 투자한 것은 금액이 얼마더라? 몇 조 넘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학교시 캠브리지부터 여러 가지 UCLA랑 영국의 캠브리지부터 뭐 미국 UCLA부터 로봇 잘하는 고위 그 공학과 기계과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 협업도 하고 조그만 회사들 막 인수도 하고 지금 TSMC처럼 세계 1등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TSMC는 관련된 팹리스 회사 주변에 대만이 쫙 깔렸어요. 중국하고. 그럼 우리가 로봇 인조인간 휴보가 우리나라 가장 2005년도에 와, 두 발 건너 휴보가 나오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 로봇 인조인간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미 뒤쳐졌잖아요. 완전히 세상 속에 사라졌어요. 삼성전자가 2005년도 그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조 이상 20조 30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관련된 게서 다 해서 이미 특허뿐만 아니라 연구소 다 장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인조인간식 우리나라 확 만들어 반도체 기술까지 했어야 돼. 이미 늦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경영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먹고 살 1등이라고 안주한 거죠.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양자 이름도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의 양자 기술이 100점이면 우리나라는 2점에 2점. 또 양자 시대 또 뒤쳐졌습니다. 중국은 80점 정도 되나? 나머지 전부 다 40점. 일본도 40점, 50점인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지금 간략히 보시면 가는 뭐 삼성전자도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갈 거야. 올라가더라도 이미 여기 78,000원 정도 여기 못 가도 75,000원 정도 올해 2분기 8월 9월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돈을 많이 풀고 경기를 확실히 회복시킨다면 이거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도 이 사업부는 저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AI 로봇도 넣고요. HBM도 넣어줬고요. 이제 뭐 가전파라서 되냐고요. 물론 핸드폰에 AI 핸드폰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 하려면 AI 반도체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아주 많아야 되죠. 투자도 별로 안 했는데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만들고 자율주행차 만들고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 옵티머스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왜 데이터 센터가 알파벳이란 아마존이란 네이버 같이 이런 플랫폼 회사도 아닌데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냐고요.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자동차를 파는 걸 자기 자동차 달지만 또 자율주행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파는 거 있지만 로봇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가 얘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버는 15년 정도 뒤에도 최상위 등급 0.1% 부름 개발업자 빼고 그 밑에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회사들 장악해 있고 세계가 미국 회사 뭐 연기 그 밑에 뭐 작은 것들 있겠죠. 그 밑에 인조인간 있고 그 밑에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런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죠. 지금 가장 제가 LG화학 최근 들어서 계속 괜찮다 그러잖아요. 경기가 회복가는 기대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사도 돈을 법니다. 50%는 가야 무조건 20만, 30만 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20%밖에 안 되지만 버섯골딩스도 50% 왔잖아요. 경기 회복되면 100%는 가는 거예요. 밑에서 20만 원이니까 45만 원 뭐 이렇게 대충 보면 40만 원 내외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요까지는 그죠? 중심. 여기는 돌파를 못 하고요. 그러면 2, 3분기 때 경기 좋을 때 올라오잖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그러면 화학 쪽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올라왔을 때 일부를 팔아서 교체를 해야 되죠. 2차전지도 지금 가는 주식들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또다시 유상증자 이슈가 유상증자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량도 지금 거래 정지됐죠. 금량 제가 회원들 오면 금량 갖고 무조건 팔아줬으면 아무 때나 가격 보지 않고 거래 정지됐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당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상패.
제 회원들 오자마자 전부 다 팔았어요. 나머지 그룹사들은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저는 보유 금지입니다. 가져오면 팔아버려요. 금량도 팔지 에코프로 다 팝니다. 재벌 그룹이 재벌 계열사 빼고는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제가. 경기 민간주부터 개별주, 소형주 다 있으면 그냥 싸그리 딱 팔아가지고 테슬라 230다, 테슬라 훨씬 더 빨라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 잘하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또다시 요런 게 10배 간다고 보지 않아. 이게 내년에도 업황이 나빠져요. 올해 적자나 내년에 적자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요런 그룹들이. 유상증자 해야 되겠죠? SDI도 유상증자 하는데. 저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시고, 지금도 LG엔솔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LG엔솔 갖고 있는 당장 싸그리 다 팔아가지고 그냥 테슬라 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주 저도 테슬라 이제 뭐 저희는 미국 투자 클럽에 테슬라 90% 아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50%는) 다른 종목이죠. 지금 50% 지금 주가가 50%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재본정보가 미국 투자 클럽 있잖아요. 저는 요렇게 갔다고 옛날에 그랬지만 이거 미국 투자 클럽은 테슬라는 35%였고요. 50%는 다른 겁니다. 지금도 50% 올라와 있고요. 다른 거고 요거 35%. 그 다음 나머지 15%는 테마주도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억이면 3천만원. 테마주 3천만. 요 3천만과 10년 동안 30억 만들 거예요. 100배. 뭐 100배가 가는 곳에서 100배만 모두 되지만 100배 안 가도 10배만 가도 절대로 같은 주식을 올라가면 막 급등하면 팔고 폭락하면 한 1년 뒤에 또 폭락하면 또 사고 이 돈은 그냥 다른 거 안 사고 가만히 놔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면 사고 세 번 해가지고 100배를 벌 생각이에요. 3천만과 30억. 과거에는 내가 한 종목 사서 막 10배 번다고 그러고 갔는데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여기서 집중 안 해도 미국 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엔비디아만 샀잖아요. 미국 주식. 요렇게 샀지만 그 전에는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다 한쪽은 몰았잖아요. 테슬라 몰아놨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투자 그럼 작년 10월부터 그 전부터는 좀 바꿔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혼자 하신 분들 그냥 여기 와서 미국 투자 그럼 220에 헤비가 여기로 가지 말고 일단은 한국 투자 클럽 와가지고 배워보고 동명사하고 계속 같이 하겠다면 괜찮겠다. 나의 꿈을 1억이면 10억 만들어주겠다. 10년 안에 그 정도에 믿고 헤비는 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 있지만 결국은 벌어요. 그죠? 제가 2020년도까지 오면 3배는 기본 10배 버는데 10년이 걸리는데 한 5, 6년 걸렸다. 평균적으로. 자, 2016년도 산 게 2021년도까지 1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는 뭐 계속 사서 1년 만에 몇 배 올랐고, 이제 팔았었고, 3분의 1 놔두고 나머지 팔았어요. 테슬라도 샀고, 지금도 다 이익 중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는 110만원이고요. 국내 주식하고, 현재도 주식 선물을 해요. 나중에 이제 장이 좋으면 선물로 지르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 안 하고 여기서만 선물하는데 롱숏 여기서 미국 투자 그러죠. 요건 220이에요. 이것도 비싸도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매달 전 아카데미 하잖아요. 그 아카데미 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본인이 갖고 가면 되지. 99만이니까 제일 싸요, 아카데미가. 여기에 200만원으로 20억 가능한 주식, 가능성이 한 80%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치 산 게 100배는 가는 주식 추천해 줬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우량주 뭐 매덕지 사도 되는 거 추천해 줬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주 끝나요. 화요일날. 요건 화요일날 끝나니까 지금 차세대 배터리 다음 주 금요일날 시작합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 기존에 있는 주식 뭐 에코프로부터 버스커 부채 있는 거 전부 다 분석해서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손절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번에 올라갈 때 어디서 비중 줄이라고 이야기해 줄 거고 다. 그럼 인조인가시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사놓겠죠. 지금 해도 올해 저가 기준으로 차세대 배터리 10배는 기본 갑니다. 올해 저가 대비 10배는 기본 가요. 차세대 배터리는. 그러면 지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눌림 목줄 때 사면 되죠. 비중 뭐 난 1000만 사면 한 500만 사놓고 아무 가게나 폭락했을 때 500 더 사면 되죠. 그래가지고 많이가 한번 팔고 한 번 사면 10배 먹지. 그냥 갖고 있어도 10배 가는데. 매매 전략가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상 처음 할 때 아카데미 들어야 되는 거죠. 아카데미는 항상 처음 할 때 들어야 돼요. 세상의 바보들이 나는 보유하기 싫으니까 오래 들고 있기 싫으니까 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5년은 못 들고 있잖아요. 빨리 먹고 나오겠대. 몇 달 만에 몇십 프로 먹고 나와 또 하겠대. 그러니까 누구도 선배들도 돈을 못 버는데 전부 다 도박인데 도박꾼이 그 도박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릴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럼 17년도에 전기차 일단 올해 전기차 8탄인가 해요. 8번째예요. 올해 2탄 매년 한 번 합니다. 여름에 1탄 2탄 이때 요것만 사가지고 요게 5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 종목은 한 번 한 8개 종목 추천하는데 그 중에 여기는 다 4개잖아요. 4개, 5, 6, 7개잖아요. 그럼 한 종목 신규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 계속 했는데 요거는 계속 이어졌어요. 2023년까지 양극진, 24년부터 양극진 추천 안 했습니다. 다 뺐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사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나 사도 요 강의 날짜에 사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그 이후 17년도니까 19년도까지 저가에 샀으면 이렇게 나오죠. 최소한 몇 배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사도 먹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주식 살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인조인간 시대인데 항상 처음에 이거는 처음 하면 차세대 배터리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꼭 들으시고 그래서 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몇천 1, 2천밖에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듣고 아카데미 한 요걸로 1000만원치만 사도 되지 않을까? 제가 AI 혁명 시대에서 1월달 한 아카데미 1000만원치 사라 그랬어요. 그 세 종목 사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내가 더블 갈 거로 봤는데 더블이 안 갔어요. 그래서 1000만원치 가지고 아마 최소 1억 10억은 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사준 1000만원치는 10년 안에 10억은 되시니까 1000만원이 100배는 날 겁니다. 기본 있으면 되고 2분 오늘 200만 사줘가 10억 20억 요거는 한 1000만치 사면 될 거예요. 차세대 배터리는 두 종목 사든 세 종목 산다면 300 사가지고 있다가 요건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2029년도까지 확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것만 하든지 아니면 확 올라가면 3배 정도 가면 절반 팔고 다른 거 사지 말고 또 지자리 내려오면 또 사고 요거 하시면 돼요. 그 매매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카데미는 매달 하니까 1월달에 AI 혁명 시대 2월에 미국 투자 클럽 이번 3월에는 요거 차세대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신규 아카데미 끝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4월달에 인조인간하고 AI 혁명하고 이랬다면 시간 가니까 여름에는 주식 선물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식 선물 아카데미 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많이 깨먹었는데 요 수강생을 위해서 장이 좋을 때 2분기 3분기 때 제가 확신이 있을 때 5월달 될 것 같아요.
요 회원들만 대상으로 두세 배 내도록 한번 리딩 해줄 생각이에요.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아카데미 오셔서 진행 중인 강좌 오면 여기 있으면 여기 수강 신청 누르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우트로 보고 끝내겠습니다.